예, 3차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던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던가, 이런 건 이제 자유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뭐, 이런 대표적인 각도는 우리가 뭐 이제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뭐, 60분법으로 뭐 57도라는 게 나왔는데,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공식을 쓸 수 있어야죠. 이 파이는 180도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각도를 이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1도라는 게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1도가 180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57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얼마 라디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표적인 각도는 뭐 금방 이 파이가 180도라는 요걸 가지고 보면은 30도는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바꾸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뭐 우리가 요걸 잘 알고 있고 그럼 요것도 당연히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7분의 뭐 8 파이가 몇 도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이제 뭐 물론 이걸 계산하면 뭐 금방 이걸 이제 180도라고 생각하고 뭐 계산하면 금방 되지만 뭐 어쨌든 이 라디안을 각도로 바꿀 때는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뭐 어느 거든지 다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 아까 요 세타라는 요 값은 요 반지름 밑에 요 놈하고 요 높이 비슷한 이제 요 놈하고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주면 요 L이라는 요 값은 R 세타라는 이러한 값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길이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라디안을 정의할 때 요거 가지고 써먹은 거를 잘 기억해서 얘를 가지고 얘를 이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고, 이 면적 구하는 거, 면적이 이거잖아요. 면적은 이 삼각형처럼 생긴 거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딱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는 아니지만 여하튼 얘는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된다. 이렇게 잘 뭐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L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과 요 호의 길이를 알 때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요 반지름과 요 각도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면적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 라디안 요 값, 요 세타 값은 60분법이 아니라 이제 그 라디안으로 나오는 값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다 길이들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주 쉬운 게 간단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전에 뭐 또 원의 면적에 대한 요 나오는 거를 한번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해봤네요. 요 S는 2분의 1 R, L 요거는 알고 있죠? 요 L 값이 요게 이제 2파이 R 전체 그 둘레니까 계산하면 파이 R 제곱.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배웠던 그 공식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 뭐 호도법 뭐 이런 걸 가지고서도 한번 증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거 뭐 되게 간단한 얘기죠. 여기 보시면
L 값을 구하고 면적을 구하라. 요 L 값은 뭐 당연히 이거는 L은 R 세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R하고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2 곱하기 4네요. 그죠? 4. 뭐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 또 S라는 값은 2분의 1 RL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L 값이 4가 나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 쓰면 되죠. 4.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R과 L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는 면적을 이렇게 이제 줬어요. S라는 값을 주고 세타를 줬어요. 이 세타라는 게 지금 60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길이로 바꿔줘야지. 다 길이로 표현되는 거니까. 30도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 이제 머릿속으로 뭐 파이가 180도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라는 이 값은 뭘로 할까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이거로 뭐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라는 값이 3파이고 2분의 1. 그 다음에 세타가 6분의 파이고 곱하기 R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파이하고 파이는 지워지고 12가 1로 넘어가면 36이 돼요. R제곱은 36. 따라서 R은 6. 그죠? R이 이제 6이 나왔으니까 뭐 L은 R 세타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네요. R 값이 6이고 세타가 6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래서 L 값은 파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채꼴에서의 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삼각함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딱 그 통신에서 해야 될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외워야 될 게 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에 충분히 다 아마 익혔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도 안 배운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전공 기초 수업 시간에 좀 물어봤는데 안 배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또 고려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이도를 중간 정도나 중간 밑에 뭐 그렇게 놓고 이제 이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각함수에 대한 거를 이제 뭐 또 한번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요 이제 빗변이죠. R이라는 이런 값이 있고, 밑변, 밑에 있는 변, X라는 게 있고, 높이, 이 Y라는 이런 값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는 R분의 X, 또 R분의 Y, X분의 Y, 이러한 이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세 변의 저런 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를 이제 할 건데,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인이라는 값은 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R분의 Y. 코사인이라는 값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인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R분의 Y. 또 코사인은 이렇게 되니까 R분의 X. 탄젠트는 또 이렇게 탄젠트를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X분의 Y.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이의 b를 이렇게 이제 쓰면서 그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걸로 정의를 내린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통신에서는 사인, 코사인만 주로 많이 다룹니다. 탄젠트는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에 대한 거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탄젠트라는 값을 x분의 y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r 값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사인과 코사인으로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이 공식인데 이것도 뭐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r인 요 이제 그 중심이 그 원점인 그런 이제 그 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r.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r로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r분의 x라는 게 우리가 아까 배웠죠? 여기 이제 이 그림 보면 r분의 x라는 게 코사인이고 또 r분의 y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와요. r분의 x 코사인, r분의 y 사인. 그래서 오늘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이 식은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죠. 뭐 이 식을 어떻게 나왔는지 뭐 유도해라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내요. 단지 이제 그 나와 있는 공식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증명 문제 이런 거는 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그런 수식이죠. 그리고 이제 또 외워야 될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특히 요거죠. 뭐, 제일 꼭 외워야 될 거는 요겁니다, 사실은. 사인, 코사인에서의, 얘가 이제 30도고, 얘가 45도고, 얘가 60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라디안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은 꼭 뭐, 물론 이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기억해줘야 되지만, 요거를 꼭 이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30도하고 60도에 대한 거는 이 길이의 b가 뭐 1대 2대 루트 3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의 b를 가지고 30도일 때 이제 요 길이의 b 이제 여기 30도일 때는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여기를 빼쪽하게 이렇게 그려서 이제 여기가 제일 큰 데고 여기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인 30도는 이거잖아요. 그죠? 2분의 1. 그죠? 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죠? 탄젠트 하면 루트 3분의 1.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면 됩니다. 얘는 60도니까 이렇게 좀 각도가 크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똑같이 제일 큰데 이번에 이쪽이 더 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60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 45도에 대한 거는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1 루트 2. 그죠? 45도. 똑같이 사인 루트 2,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면 이게 뭐냐. 사인 30도. 사인 30도를 기억해주면 요거의 대각선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인지 2분의 루트 3인지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하고 어느 게 더 작아요? 2분의 1이 더 작잖아요. 제일 작은 거 요 하나만 기억하면 대각선 이제 되는 거고 나머지 거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은 이쪽으로 이제 당연히 포진되겠죠. 얘는 또 이쪽하고 같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세 개는 자동으로 기억된다.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다.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요 네 개를 그렇게 서로 매치시켜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루트 2분의 1 또는 또 2분의 2 루트 2 뭐 이건 같은 거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30도, 45도, 60도 요거에 대한 값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주고 외워줬으면 좋겠다. 예,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도 저게 이제 기묘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마 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사인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고 코사인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배웠을 겁니다. 예, 그래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이제 보시죠. 그죠? 여기 이 동심원을 이용한 삼각함수를 표현해 줄 건데 이제 이 반지름이 1인 예, 그러한 동심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니까 사인이라는 값은 사인이라는 요 사인 세타라는 값은 사인이 이것분이 이거잖아요. 그죠? 1분의 요건데 요 값이 이제 PM이라고 보는 건데 즉 이제 PM이죠. 그러니까 사인은 요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코사인이라는 값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1분의 요거니까 5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m이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밑변에 해당되는 놈이 코사인의 값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쪽에다 그림을 쭉 그릴 때 높이에 대한 그림은 그림 그리기가 되게 좀 쉬워요. 왜냐면 그 높이 따라서 점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요거를 값을 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요 값을 이렇게 옮겨서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탄젠트는 더 힘들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근데 요거 5m분의 PM인데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늘려서 요 놈의 길이 요게 1이 되는 값으로 이렇게 늘려서 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해보면 그러면 5a분의 at가 되는 거죠. 근데 5a 값이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그리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높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이게 막 갈 때마다 뭐 높이가 막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탄젠트 그림은 샥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짐작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요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만 저 사인에 대한 것만 한번 우리가 잠깐 봐보면 뭐 이거죠. 여기가 이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 반지름이 1인 그런 거고 얘를 이렇게 펼쳐서 각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 그림이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죠. 여기 각도가 여기가 이제 0부터 뭐 180도 쭉 해서 360도까지 가잖아요. 얘는 0부터 해서 360도를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뭐 여기가 파이 180도, 여기가 360도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즉 270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그러한 어떤 값이 있다면 사인의 값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요 높이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지우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도 여기가 30도라고 할까요? 여기 30도에 대한 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으면 요놈 값이 30도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고, 또 45도 여기니까 이만큼이니까 45도 여기 찍고, 그죠? 또 90도에 대한 거 하면은 여기니까 여기다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쪽 가서 또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또 뭐 마찬가지로 그림이 또 뭐 나오고, 그죠? 또 이쪽 가서 또 그림이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점들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들이 이런 식으로 점들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 높이에 대한 거를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보세요. 코사인 뭐 이렇게 낮은 값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코사인은 밑에 값을 그리는 거니까 각도가 낮을수록 이게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놈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또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동심원을 펼쳐가지고 점을 찍어봤더니 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이 나오고 탄젠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 요 세 개는 알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잖아요. 뭐 y는 a 사인 뭐 ax,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제 이게 제일 기본이죠. a가 1이고 요 스몰 a도 1인 그런 상태가 이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세타라고 얘는 썼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쓴다고 하면, 우리가 주기라는 최대 값은 요 a라는 값으로 보통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딱 절대값을 쳐서, 무조건 최대값은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던 저렇게 그려지던 최대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써준다. 그리고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최대값에 도가 바뀌게. 중요한 게 주기예요. 주기 값은 이게 이제 공식이죠. 요 x 앞에 있는 요 값분의 2파이다. 여기서는 이제 세타가 x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가 2파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값이 다른 거를 다 해다 보면 이러한 이제 수식을 내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식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에서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는 세타 앞에 있는 값이 1이죠. 1. 그러니까 1분의 2파이. 2파이죠. 2파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앞으로는 사인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사인을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 얼마다? 여기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잖아요. 1. 그 다음에 주기. 요렇게만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 최대값 얼마, 주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주기는 2파이. 그죠? 또 이 그림에서는 주기가, 여기가 주기가 되잖아요. 요만큼.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얘는 파이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없어요.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게. 최대 최소값이 없어.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식을 조금 약간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보잖아요. 요거죠.
아까는 A sin AX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뭔가 들러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 배워서 알잖아요.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내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최대값이 바뀔까요? 옆으로 이동하면? 안 바뀌어요. 그대로로. 최소값 안 바뀌어요. 주기 바뀌나요? 이렇게 옮기면? 주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기, 요 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평행이동한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주기값 구하는 거는 똑같아. 진동수? 이거는 뭐 해볼 것도 없죠. 주파수하고 주기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진동수, 이게 주파수예요. 그거분의 1. 요거에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제 기억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주기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요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또 뭐 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도 이제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될 것이 뭔가 있는지 알았죠? 근데 뭐 이미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외울 수 있는 거는 잘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